건강은 알고 챙기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엔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섭게 느끼게 되는 이야기, 바로 뇌 속에 쌓여가는 쓰레기, 즉 노폐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걷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세포의 신호가 부지런히 오가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이 뇌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반드시 그 대가도 남게 됩니다.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 불리는 단백질 찌꺼기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환자분들께 뇌 속 쓰레기라고 쉽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뇌가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때가 쌓인 세탁기처럼, 먼지가 쌓여버린 에어컨처럼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뇌 속 쓰레기가 가장 많이 쌓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많이 치워질까요?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지는 시점에서 뇌는 마치 청소 시간이라는 명령을 받고 실질적으로 뇌세포 사이사이에 흐르는 뇌척수액의 양이 2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안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죽은 신경세포의 잔해 등이 흘러나가며 정리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뇌 세척 시스템 혹은 학술적으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고 잠을 충분히 잤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청소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대화가 자꾸 끊기고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치매의 위험이 눈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선생님, 예전엔 없던 건데 요즘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질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습니다. 최근에 숙면을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참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게 요즘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은 그냥 피곤하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잠은 뇌의 생명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시니어에게는 수면의 질이 곧 뇌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발표된 뇌과학 논문들이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면이 나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며 통증이나 만성질환이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 보느라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되고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숙면 부족으로 이어지며 뇌는 청소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은 청소가 되지 않는 뇌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오늘 수면을 깊게 충분히 취한다면 내일 뇌는 훨씬 깨끗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를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잘 잤을 때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정리를 끝냈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제 잠을 푹 자지 못했다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며 얼굴 표정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단지 잠을 덜 잔 현상이 아니라 뇌 속 쓰레기가 치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자야 할까요? 깊은 잠을 자는 법은 없나요? 잠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7시간을 자도 깊은 잠이 30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5시간만 자더라도 깊은 잠 비율이 높으면 뇌는 훨씬 더 잘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생활 습관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고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 피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 비율이 늘어납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거나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는 것 역시 깊은 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뇌는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뇌는 언제나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밤 단 20분만 더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뇌에 정리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수면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 나를 지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돌봐주면 곧바로 반응하고 우리가 방치하면 금방 위험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수면이라는 가장 단순한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실제로 뇌 속 쓰레기가 쌓이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잠만 잘 자도 그것이 줄어드는지 더욱 깊고 실제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청소 과정이 조금이라도 오래 멈추는 순간 뇌는 그 즉시 손상을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 기능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뇌 과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천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하게 무너진다. 마치 댐 안에 물이 조금씩 고여도 괜찮지만 어느 순간 넘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범람하는 것처럼 뇌 속 노폐물도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 중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이 바로 기억력 장애입니다. 뇌 속 쓰레기가 쌓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뇌의 부위는 해마라는 기관입니다. 이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금 들은 말을 금방 잊는다. 약속한 것을 자꾸 놓친다. 물건을 어디 놓았는지 기억 안 난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줄거리를 놓친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흐릿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휴,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뇌 속 노폐물이 쌓여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잠을 충분히 자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경도인지 장애의 초기 단계에서는 수면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아닙니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뇌 피질의 노폐물이 증가하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감정 조절 문제입니다. 괜히 짜증이 난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민다. 속상하면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다.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 이유 없이 우울감이 찾아온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감정과 판단을 다스리는 기관인데 이 부위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때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엄마 나이 들면서 성격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아버지가 요즘 괜히 민감해지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숙면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훨씬 안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뇌 속 노폐물이 쌓이면 생각하는 속도, 즉 인지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음과 같은 순간에 티가 납니다. 돈 계산이 느려진다. 상황 판단이 한 박자씩 늦는다. 말하려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할 말을 잊어버리고 문장이 끊긴다. 어떤 일을 하다가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진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휴 내가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 네트워크가 노폐물 때문에 빠르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 역시 잠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잠이 늘어나면 이 신경망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수면 리듬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 너무 졸려서 자고 나면 밤엔 또 잠이 안 와요. 자는 게 아니에요. 누워만 있지 잠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뇌가 수면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 자체가 피곤해진 것이죠.
이때 깊은 잠을 늘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햇빛 보기, 오후 카페인 피하기, 취침 2시간 전, TV 스마트폰 중단, 자기 전 따뜻한 물 샤워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생활 패턴 정리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뇌 속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친숙했던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길이 헷갈린다. 익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진다. 가까운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본 영화나 드라마를 또 보고 처음 본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숙면을 회복하면 뇌의 길찾기 기능이 상당 부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실제 뇌 MRI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길찾기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은 깊은 잠 동안 강화됩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뇌 훈련이다 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의 노폐물은 우리 의지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깊은 잠에서만 치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20배 이상 빠르게 흘러가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특히 슬로우 웨이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 단계에서 이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깊은 잠 뇌척수액 증가, 노폐물 배출, 기억력 감정 집중력 회복,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숙면만 회복되면 이 뇌청소 시스템은 다시 가동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남성 분이셨고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 저하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TV 보다가 줄거리가 헷갈리고 아내가 한 말을 자주 잊어버리고 갑자기 약속을 까먹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히 밤에 여러 번 깨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졸리는 문제, 이 3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 기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면 습관 교정을 했습니다. 자기 전 TV 시청 금지, 커피 오후 1시 이후 금지, 낮잠 30분 이하로 제한, 매일 같은 시간 기상, 20분 산책, 아침 햇빛 10분. 이것을 2주 동안 지켜보셨는데 놀랍게도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TV가 다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뇌 속 노폐물이 치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절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니어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늘리고 뇌 속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에 대해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 속 노폐물이 쌓이는 과정과 그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되돌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밤에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숙면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대부분의 이유는 낮 동안의 생활 패턴이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숙면은 밤이 아니라 아침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보는 습관이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숙면 전략입니다. 햇빛을 보면 우리의 뇌는 즉시 깨어나고 그 순간부터 저녁에 분비될 멜라토닌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무너지면 잠이 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깊은 잠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침 햇빛은 이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려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걱정하시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낮 동안의 빛 노출 부족입니다. 아침에는 햇빛뿐 아니라 물 한 잔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뇌는 체액 흐름이 더뎌져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을 한 컵 마셔주면 뇌척수의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목 어깨 스트레칭을 2에서 3분만 해주는 것도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을 잘 만들어두면 그날 밤의 깊은 잠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낮 시간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낮잠을 너무 길게 잔다는 것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뇌는 이미 회복을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깊은 잠을 주지 않습니다. 뇌는 하루 동안 일정한 피로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후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깊게 잠들면 그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20분에서 30분 안에 깨는 게 가장 좋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낮잠을 피해야 합니다. 낮에 너무 졸리는 분들은 대부분 불면증이 아니라 햇빛 부족, 운동 부족, 수면 리듬의 붕괴 때문입니다. 낮잠을 줄이고 낮 동안 몸을 조금만 더 움직이면 밤에는 훨씬 쉽게 잠들게 됩니다. 저녁 시간은 숙면이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특히 TV와 스마트폰은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에게 지금이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분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본래 약하기 때문에 화면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다가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아지면서 잠이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녁에는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절대 깊은 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는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정으로 이어져서 숙면을 크게 돕습니다.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 뇌는 깊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뇌 속 쓰레기 배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줄이는 데 유명합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는 뇌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올리브유는 뇌, 혈관 염증을 줄여 숙면과 뇌 건강을 동시에 돕습니다. 달걀에 포함된 콜린은 기억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익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두부나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뇌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녹황색 채소,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엽산이 풍부해 뇌의 신호 전달 기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습관 중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는 즉시 기능 저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두통, 멍함, 집중력 저하, 건망증이 잦아집니다. 하루 5에서 6컵을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해야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뇌를 자극합니다. 운동 역시 뇌 청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잠이 잘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니어에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관절이나 근육이 피로하면 통증으로 인해 숙면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20분 걷기를 가장 추천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 연결을 활발하게 만들며 밤에 깊은 잠을 만들어주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운동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저녁 숙면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저녁 습관도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9에서 22도가 적당하며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방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전기 담요를 오래 켜두는 습관은 몸을 과열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수면이 끊기게 합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바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어야 뇌가 빠르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더해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낮추어 뇌를 깊은 잠에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에서도 이 호흡 패턴을 5분만 유지해도 깊은 수면과 비슷한 뇌파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 호흡을 10회만 반복해도 잠에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굳어진 분들은 수면 리듬 되돌리기 계획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상시간을 먼저 앞당기고
아침 햇빛을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낮잠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오후에는 눕지 않으며 저녁엔 조명을 낮추고 화면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수면은 누울 때가 아니라 생활 패턴을 조절할 때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느낀 사례가 많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흐려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해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동안 아침 햇빛, 조용한 저녁 루틴, TV 줄이기, 낮잠 관리, 20분 걷기 등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료실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잠도 깊게 자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뇌 청소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절대 특별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이며 뇌는 우리가 돕기만 하면 언제든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숙면은 하루 전체의 생활에서 만들어지고 작은 습관이 뇌 청소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뇌는 언제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뇌 속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기 전략과 이미 약해진 뇌를 되살리는 방법, 그리고 치매 뇌졸중 예방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해 뇌 속 쓰레기가 왜 쌓이고 그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며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늘려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실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뇌 회복 전략과 생활 습관, 그리고 치매와 뇌졸중까지 연결되는 뇌 건강이 마지막 완성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단순한 숙면 개선을 넘어 뇌 속 쓰레기의 축적 속도를 늦추고 이미 약해진 뇌의 기능을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뇌는 한번 늙으면 끝 아닌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력이 뛰어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는 언제든 스스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수면과 일상 습관을 통해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뇌 속 쓰레기의 축적을 막는 일은 바로 이 회복 기능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 중 일부는 기억력이 나빠져 병원에 오셨다가 검사 결과를 듣고 크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분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수면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한 후 몇 개월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뇌는 우리가 돌봐주면 금방 반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좋아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오래도록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뇌 속 쓰레기가 쌓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래 유지되면 뇌의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되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은 갑자기 건망증이 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뇌 속 세포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이것이 바로 뇌의 회복과 청소를 촉진합니다. 또한 생각의 속도를 줄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에도 걱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에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둬보세요. 이것이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간단한 회복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빨리 약해집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언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최고 사령탑인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치매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심지어 짧은 안부 전화 하나도 뇌에게는 좋은 자극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즉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젊어지는 순간입니다. 길을 바꾸어 산책한다든지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 간단한 단어 맞추기 게임, 숫자 퍼즐, 손으로 하는 공예 활동도 모두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3부에서 뇌 청소를 돕는 음식을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뇌의 염증과 노폐물 축적을 막는 장기적인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뇌 건강을 위해서는 혈당과 염증을 안정시키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염증 물질이 증가하여 뇌가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식, 패스트푸드, 튀김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는 뇌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 아니라 뇌세포 재생도 느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뇌혈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는 혈관이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뇌 건강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관리되지 않으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면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데 이 형태의 치매는 진행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뇌혈관 관리의 큰 요소입니다. 과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아주 조금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뇌 혈류가 크게 증가하고 뇌 속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혈관 내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의 장기적 관리입니다. 침실은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너무 더운 방, 너무 밝은 방, 소음이 많은 환경은 뇌를 예민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 온도는 19도에서 22도가 가장 적합하며 작은 불빛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개 높이와 매트리스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목과 허리가 편안해야 뇌도 안정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전기 담요를 장시간 사용하시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높으면 깊은 잠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 담요는 잠들 때 잠깐만 사용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속 작은 선택을 통해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10분만 걸어주면 혈당 상승이 줄어들어 뇌의 피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간단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5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가 안정되고 감정도 부드러워져 숙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뇌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그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뇌 속 쓰레기는 갑자기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것이며 반대로 치워지는 것도 하루아침이 아닌 매일 조금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잠자기 전 TV 대신 책을 10분 읽었다면 그것이 바로 뇌를 위한 청소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도 뇌를 위한 청소입니다. 하루 20분 걸었다면 그건 역시 뇌를 위한 청소입니다. 뇌는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회복하고 우리가 지켜주는 만큼 오랫동안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회복을 만들고
그 회복은 여러분이 내일을 훨씬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뇌 건강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시 맑아지고 선명해지고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뇌를 지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 건강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